얼어붙은 시간, 핏빛 장미의 기적. 제일부 폐허 속의 홀령. 런던 외곽의 세인트 메리 병원. 이곳의 지하 1층 영안실은 도시의 모든 비극이 모여드는 장소였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 강력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이름 모를 죽음들의 침묵. 멜리사 김은 이곳에서 야간 청소원으로 일한 지 8개월째였다. 26살의 한국인 여성. 그녀의 이력은 한때 찬란했었다. 한국의 최고 대학 의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서울대 병원의 외과 레지던트 같은 세대 의사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재능. 주요 저널에 게재된 저체온증 연구 논문. 모두가 그녀의 미래가 찬란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3년 전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사건의 세부 사항은 아직도 멜리사의 가슴을 날카롭게 찌른다. 응급실의 야간 당직,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 그리고 그녀의 판단착오. 아니, 정확하게는 선배 의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지만 최종 책임은 그녀가 졌다. 환자는 사망했다. 유족은 고소했다. 조사가 시작됐고 언론은 그녀를 의료사고를 저지른 젊은 의사로 낙인 찍었다. 재판은 길었다. 결국 무죄 판정을 받았지만 이미 늦었다. 한국의 의료계는 좁았고 평판은 돌이킬 수 없었다. 병원들은 그녀를 채용하지 않았다. 환자들은 그녀를 피했다. 그녀는 유명인이 되었다. 최악의 방식으로. 그래서 도망쳤다. 런던으로.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처음에는 관광 비자로 왔다. 그 후 어떻게든 비자를 연장했다. 불법 체류자에 가까워졌다. 의료 자격증은 한국 것이었고 영국에서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언어 시험, 추가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필요했다. 멜리사는 그것을 포기했다. 그 대신 선택한 것이 야간 청소원이었다. 급여는 최저임금에 가깝고 혜택은 거의 없으며 존경은 더더욱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좋았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으니까. 이 밤도 평범했다. 멜리사는 영안실의 흰 타일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다. 모닝스 퀵이라는 청소용품으로 닦으면 냄새가 조금 줄어들었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바닥에는 형광등의 불빛이 비쳤다. 저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런던에 비가 자주 오던 계절이었다. 오후 11시 30분. 멜리사가 시신 이송용 엘리베이터 앞을 청소하고 있을 때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알람이 아니었다. 음성 신호였다. 응급실에서 왔다는 표시였다. 곧이어 미닫이 문이 힘껏 열렸고 2명의 거구의 남자가 속도를 내며 들것을 밀고 들어왔다. 그 위에는 이불 같은 하얀 시트가 덮여 있었는데 한쪽 끝에는 진한 빨간색의 혈흔이 묻어 있었다. 한 명의 남자는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계속 말하고 있었다. 네, 응급실에서 확인됐습니다. 28분 전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뇌사 판정 완료. 아버지 승인받았습니다. 장기 기증 절차 진행 중이니 바로 보관 준비해 주세요. 멜리사는 청소를 멈추고 몸을 피했다. 들것이 지나갈 공간을 만들었다. 이런 일은 종종 있었다. 젊은 사망자들이 마지막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고귀하지만 여전히 슬픈 일이었다. 그런데 멜리사는 들것 위의 시트 아래로 드러난 한 가지를 봤다. 희끗희끗한 피부, 얇고 창백한 손목, 그리고 그 손목에 묶인 종이 팔찌에는 검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알렉산더 리드 29세. 순간 멜리사의 모든 감각이 깨어났다. 그녀의 눈은 그 손목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위에 그려진 문신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핏빛 장미. 정확하게 손목 안쪽에 새겨진 진홍색의 장미. 멜리사의 심장이 강하게 울렸다. 그것은 일반적인 동정의 반응이 아니었다.
뭔가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의학적 직감이었다. 레지던트 시절 멜리사는 저체온증 환자들을 연구했다. 특히 극한 조건에서 나타나는 자발적 소생 현상과 가사 상태에 관심을 가졌다. 극도로 추운 환경에서 특히 물에 빠진 후 급속도로 떨어진 체온에서 인체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 대사 활동이 극도로 축소되면서 뇌가 거의 활동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릴 수 있다. 따뜻함만 있으면. 잠깐만요. 멜리사가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두 남자는 놀라서 멈췄다. 뭔데? 혹시 이 환자의 체온이 얼마나 낮아요? 여기 청소부가 뭐 하는 거야? 한 남자가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잠깐. 응급실에서 뭐라고 했지? 그는 종이를 확인했다. 핵심 심온 28도. 거의 2시간 응급 소생술 했는데 회생 불가 판정. 28도. 극도의 저체온증이었다. 그리고 아직 서 있는 상태였다. 아직 경직도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기다려요. 이건 단순한 죽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멜리사가 앞으로 한 발 나아갔다. 저체온증으로 인한 가사 상태일 수 있어요. 뇌사 판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두 남자가 동시에 돌아섰다. 한 명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가씨, 농담하는 거야? 이 시신은 응급실에서 2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받았어. 뇌파는 완전히 평탄했어. 뇌사 선고는 이미 완료된 거야. 넌 청소부이지 의사가 아니잖아. 멜리사는 그들의 반박을 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 핏빛 장미 문신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무엇? 병원의 결정을 믿지 못한다고? 응급실 의사들이 뭘 모른다고 생각해? 저체온증은 특별해요. 모든 것을 천천히 만들어요. 심장도 뇌도. 만약 미주신경 반사가 있었다면. 청소부치고 말이 많네. 더 큰 남자가 멜리사를 물리적으로 밀어냈다. 서둘러, 우리는 스케줄이 있어. 멜리사는 들것과 함께 뒤로 밀려났다. 그녀는 벽에 등을 댔다.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의 직감이 강하게 외치고 있었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하지만 분명한 걸음. 그리고 그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엘리베이터 앞이 더욱 밝아지는 것 같았다. 한 남자가 나타났다. 중년의 남자였다. 회색이 섞인 검은 머리, 정교하게 다듬은 수염, 그리고 3,000파운드짜리 것으로 보이는 검은 캐시미어 코트.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침착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로드 리드 경. 런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동산 재벌. 그의 건물들은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했다. 그는 왕실과도 친분이 있었고 정치인들과 사업을 했으며 자선 기금을 운영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외아들이 들것 위에 있었다. 무슨 소란이야? 로드 리드 경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그것은 차가운 강철처럼 울렸다. 두 남자는 긴장했다. 로드, 죄송합니다. 아드님을 정중히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 절차 진행 중이니. 로드 리드 경은 그들의 말을 중단시키며 들것으로 다가갔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시트를 조금 걷었다. 알렉산더의 얼굴이 드러났다. 젊고 아름다웠고 완전히 죽어 있었다. 눈은 반쯤 열려 있었고 입술은 파란색으로 변해 있었다. 이미 사망했을 때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로드 리드 경은 시트를 다시 덮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돌같이 굳어 있었다. 왜 있는 거야? 그가 멜리사를 보며 물었다. 청소부입니다, 경. 넌 의사야? 아, 아니요.
그럼 이 현장에 있을 이유가 없지. 나가. 멜리사는 꼼짝 못했다. 그녀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직감이, 그녀의 의료 본능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멜리사가 입을 열었다. 모두가 그녀를 돌아봤다. 이분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것은 깊고 어둡고 거대한 침묵이었다. 뭐라고 했어? 아버지, 이 여자는. 한 남자가 변명하려고 했다. 조용히. 로드 리드 경이 손을 들었다. 그의 눈이 멜리사에게 고정되었다. 넌 뭘 본 거야? 멜리사는 깊게 숨을 쉬었다. 이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는 한국에서 외과 레지던트였습니다. 저체온증에 대해 연구했어요. 그리고 핏빛 장미 문신을 본 순간 뭔가 느껴졌어요. 아드님의 피부색, 체온, 그리고 시간 낭비가 아니고. 아니요. 한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미주신경 반사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극도의 저체온증으로 인한 자발적 가사 상태라면 적절한 제가온으로. 뇌사 판정이 이미 내려졌어. 뇌사 판정은 표준화된 절차입니다. 하지만 저체온증 환자는 다를 수 있어요. 당신은 죽은 게 아니다. 따뜻해질 때까지는 이라는 말이 의료계에 있거든요. 아드님의 체온이 28도라면. 로드 리드 경은 그녀를 오래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극도의 허망함이 섞여 있었다. 희망이 깃든 절망. 너, 확신해? 멜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만약 실패하면? 그럼 저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거예요. 의료 행위를 한 무면허자로 고소당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두고 보는 것보다는. 로드 리드 경은 시계를 확인했다. 11시 47분. 5분 줄게. 단 5분. 만약 그 사이에 변화가 없으면 넌 이 병원을 떠나. 이 나라도 떠나야 할 거야. 알겠지? 감사합니다. 멜리사는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빠르게 들건 옆으로 이동했다. 엘리베이터 앞으로 옮겨. 그녀가 명령했다. 두 남자는 망설였다. 지금 넓은 공간이 필요해. 로드 리드 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남자는 움직였다. 넓은 공간으로 옮겨진 들것. 멜리사는 알렉산더의 시트를 거의 모두 걷어냈다. 그의 몸 전체가 노출됐다. 나체였다. 아직도 젖어 있었다. 멜리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알렉산더의 목을 확인했다. 맥박을 찾으려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잠깐.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 위치를 조정했다. 경동맥이 아니라 더 깊은 쪽으로. 더 느리게 찾았다. 3초, 5초, 8초. 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매우 희미하지만 확실히 거기에 무언가가 있었다. 펄스라고 하기보다는 맥동에 가까웠지만 그것은 생명의 신호였다. 아직 심장이 뛰고 있어. 멜리사가 외쳤다. 사망 신고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게 진짜야? 한 남자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멜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알렉산더의 가슴팍에 손을 얹었다. 뭐 하는 거야? 한 남자가 물었다. 심폐소생술은? 아니다. 그게 아니야. 이건 무엇인가 다른 거야. 멜리사는 알렉산더의 가슴팍 전체를 살펴봤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멈췄다. 핏빛 장미 문신. 손목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는 무언가가 가슴팍에도 있었다. 더 작은 문신. 아니, 문신이 아니라 흉터였다. 멜리사는 그것을 만져봤다. 매우 작은 흉터.
선형이었다. 정밀하게 다친 흉터. 미주신경 수술 흉터다, 멜리사가 말했다. 이분은 이전에 미주신경 부정맥 수술을 받았어. 그럼 미주신경 반사의 위험이 높지. 충격이 작용했을 때 미주신경이 과잉 반응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의미야? 심장이 그냥 멈춘 게 아니라는 뜻이야. 신경신호 때문에 멈춘 거야. 즉, 자극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야. 1분이 지났다. 멜리사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들것 아래의 장비를 살피고 있었다. 예상대로 거기에는 IV 라인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IV 스탠드의 끝부분은 금속이었다. 날카로운 금속. 흉터 근처의 미주신경을 자극해야 해. 멜리사가 중얼거렸다. 정확한 위치에. 목과 쇄골 사이. 2분이 지났다. 로드 리드 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극도의 집중력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미쳐버린 청소부가 시신을 훼손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 두 남자는 멀리서 지켜봤다. 이 상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고 있었다. 멜리사는 알렉산더의 목 옆에 자신의 손가락을 대었다. 그 정확한 지점, 그 명확한 위치,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을 누르기 시작했다. 응급 미주신경 자극. 멜리사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의료 텍스트북에도 없는, 하지만 작동할 수 있는. 3분이 지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 남자가 움직이려고 했다. 시간 낭비야. 저들을 앞으로 옮기겠습니다. 아직이야. 멜리사가 외쳤다. 그녀는 자신의 압박을 더욱 강하게 했다. 더 정확하게, 더 깊게. 알렉산더의 몸에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4분이 지났다. 멜리사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렀다. 그녀의 손가락도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멜리사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더욱 강하게, 더욱 정확하게 압박했다. 로드 리드 경의 시계가 울렸다. 4분 58초. 2초 남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알렉산더의 입에서 기괴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거친 숨소리. 마치 익사한 사람이 물에서 나올 때의 그 소리였다. 그의 몸이 경련했다. 그의 팔이 움직였다. 그의 손목, 핏빛 장미 문신이 새겨진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 떨림은 계속되었다. 영안실의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다. 로드 리드 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알렉산더? 멜리사는 알렉산더의 맥박을 다시 확인했다. 더 강해졌다. 여전히 약하지만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심박수 상승 중이에요. 호흡이 돌아왔어. 911 콜해. 로드 리드 경이 명령했다. 한 남자가 즉시 달려나갔다. 응급 제가온 프로토콜 준비해. ICU 팀을 대기 상태로. 멜리사는 알렉산더의 눈을 살펴봤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동공이 약간 수축하고 있었다. 신경학적 활동이 돌아오고 있었다. 아버지.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알렉산더의 입술에서. 아니다. 단순한 공기의 흐름일 뿐이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그것은 생명이었다. 제2부 부활의 대가. 다음 36시간은 지옥 같았다. 알렉산더는 ICU 최고의 침대로 옮겨졌다. 로드 리드 경은 런던의 최고급 제가온 치료 전문가를 불렀다. 체외 막산 소공급 ECMO 장비가 설치되었다. 그의 몸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데워졌다. 멜리사는 응급실의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경찰이 올 것 같았다. 의료 무면허 행위로 고소당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고소하지 않았다.
대신 기적이 일어났다. 48시간 후 알렉산더의 눈이 떠졌다. 72시간 후 그는 말을 했다. 그의 첫 마디는 핏빛 장미였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핏빛 장미 문신을 새겼다고 한다. 그것은 그의 가장 개인적인 상징이었다. 그리고 미주신경 부정맥 수술 후 그는 가슴팍에도 작은 핏빛 장미 문신을 추가로 새겼다. 2번 죽을 뻔했지만 2번 모두 핏빛 장미가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며 그는 알지 못했다. 그 문신이 3번째로 그를 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렉산더가 회복되는 동안 멜리사는 로드 리드 경과 대화를 나눴다. 그것은 쉽지 않았다. 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어. 법적으로 난 너를 고소할 수 있어. 압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살아있어. 그것 때문에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멜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난 제안이 하나 있어. 그 제안은 멜리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바꾸었다. 내가 너한테 투자하고 싶어. 너의 연구, 너의 꿈, 너의 미래에. 멜리사는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왜요? 넌 의사야. 진정한 의사야. 그리고 넌 내 아들을 살렸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그날부터 모든 것이 움직였다. 로드 리드 경은 런던 의학위원회에 멜리사의 자격 재심을 청원했다. 그의 변호사들은 멜리사의 한국 의료 기록을 검토했고 그녀의 뛰어난 실력을 입증했다. 그들은 영국의 추가 시험 면제를 협상했다. 로드 리드 경의 영향력과 알렉산더의 기적 같은 회복 사례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다. 6개월 후 멜리사 김은 영국의학협회의 정식 의사로 등록되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넌 저체온증 전문센터를 세워야 해, 로드 리드 경이 말했다. 너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저는 자본이. 내가 투자할 거야. 건물도 장비도 팀도 모두. 넌 오직 치료에만 집중해. 알겠지? 1년 후. 런던 구슬리 지구의 고급 빌딩. 그 5층 전체가 핏빛 장미 재활센터로 명명되었다. 멜리사는 이 센터의 설립자이자 주임 의사였다. 그녀의 팀은 15명의 의료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신부 저체온증 전문의 신경과 의사, 재활치료사, 물리치료사, 심리상담사. 모두가 멜리사를 따랐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 안에서 뭔가 특별함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 비과학적인 직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 첫 번째 환자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산악 등반가였다. 설산에서 실신했다가 7시간이 지난 후 발견되었다. 의료진은 그를 사망 선고했다. 하지만 멜리사는 다시 한번 그 직감을 따랐다. 그 등반가는 살아났고 현재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등반을 하고 있다. 2번째 환자, 3번째 환자, 4번째 환자. 센터는 빠르게 명성을 얻었다. 국제의학저널에 멜리사의 논문들이 게재되기 시작했다. BBC 뉴스에서 그녀의 센터를 소개했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서 그녀에게 방문 교수 자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멜리사는 런던을 떠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핏빛 장미는 아직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3부 기적의 재현. 3년이 지났다. 센터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했다.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예정 환자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왔다. 그리고 대부분은 살아났다. 멜리사의 성공률은 의료계에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더가 멜리사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멜리사,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멜리사는 고개를 들었다. 알렉산더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다. 강건한 체력, 맑은 눈빛.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무거운 것이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난 너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 아버지도 동의했어. 멜리사의 심장이 철렁했다. 알렉산더는 그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난 그날 자살하려고 했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미주신경 부정맥이 있었고 수술 후에도 계속 문제가 있었어. 의사들은 내가 언제든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난 더 이상 그 공포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 멜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난 템스 강에 뛰어내렸어. 강물은 아주 찬 물이었고 당시 기온은 영하 8도였어. 난 의도적으로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어. 그리고 난 죽고 싶었어. 알렉산더. 하지만 내 미주신경은 다시 한번 발동했어. 극도의 충격 속에서. 그리고 내 심장은 멈췄어. 완전히. 그리고 가사 상태가 됐어. 구조되기 전까지. 아니, 구조되기 전까지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아버지가 나를 찾았어. 강가에서 거의 얼어붙은 내 몸을 건져냈고 응급실로 옮겼어. 그리고 넌 다시 태어났어. 알렉산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난 죽음 속에서 뭔가를 봤어. 아주 아름다운 핏빛 장미 정원. 어머니가 있었어. 어머니가 웃고 있었어. 그리고 어머니는 말했어. 내가 이 지점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순간 난 돌아오고 싶었어. 멜리사는 눈물이 나왔다. 그리고 넌 사람을 구했어. 한 명의 미친 청소부가 되어서 세상이 포기한 한 명의 젊은이를 구했어. 그리고 그 이후로 난 깨달았어. 죽음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야. 알렉산더는 자신의 손목을 들어 보였다. 여전히 핏빛 장미 문신이 있었다. 난 이제 자살 예방센터를 세우려고 해. 아버지가 자금을 지원할 거야. 그리고 난 원해. 너의 센터와 연계되길. 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고 만약 극심한 외상이 발생했다면 너의 재활센터로 이어지도록. 멜리사는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가 구한 것이 단순히 한 명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시작한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렉산더, 그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야. 넌 죽음을 구했고 난 삶을 배웠어. 그럼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들도 구할 수 있잖아. 그날부터 두 개의 센터가 함께 작동하기 시작했다. 제4부 얼어붙은 시간의 끝. 5년이 지났다. 런던 구슬리 지구의 최고층 펜트하우스. 거기서는 런던 전역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황금색 조명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다. 멜리사는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였다. 의학 저널의 편집자 중 한 명이 되었고 국제의료회의의 기조 연설자가 되었으며 여러 나라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지난 5년간 핏빛 장미 재활센터는 427명의 생명을 구했다. 저체온증으로 선고받은 죽음 중 89%의 환자들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것은 의료사에서 기적에 가까운 성공률이었다. 그리고 알렉산더 리드 자살 예방센터는 2,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극한의 시점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함께 그들은 2,7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다. 문이 열렸다. 알렉산더가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핏빛 장미 문신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희망의 상징, 부활의 상징, 기적의 상징. 멜리사, 넌 여기서 뭘 하고 있어? 강연 시간이 15분 남았잖아. 그냥 생각해봤어. 모든 일이. 무슨 일? 5년 전 그 밤. 그 암울한 영안실에서
만약 내가 그걸 무시했다면, 만약 내가 그냥 청소를 계속했다면, 알렉산더는 멜리사 옆에 섰다. 그도 도시를 내려다봤다. 그럼 난 죽었을 거고 2,700명의 사람들은 다른 길을 걸었을 거야. 그리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야. 그런데 너는 살았어.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어. 아니, 넌 나를 살렸어.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린 함께 다른 사람들을 살렸어. 멜리사는 알렉산더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목에 있는 핏빛 장미 문신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너 알아? 내가 한국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 줄? 뭐? 죽음이 아니었어. 죽임이었어. 내가 한 판단으로 인해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래서 난 이 일을 포기했어. 의료진을 포기했어. 내 꿈을 포기했어. 그런데 그날 밤 나는 정반대로 했어. 죽음을 무시했어. 모두가 포기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생명을 얻었어. 알렉산더는 미소 지었다. 그 이후로 더 많은 생명을 얻었어. 계속해서. 그건 모두 너 때문이야. 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아니,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함께. 그들은 함께 서서 런던의 불빛이 있는 도시를 바라봤다. 아래 거리에서 흰 차가 하나 멈춰섰다. 그 차에는 핏빛 장미 재활센터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긴급 호출이 있었다. 새로운 환자가 있었다. 극도의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예정자. 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멜리사는 그에게 그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다. 당신은 아직 5분이 남아있다. 당신은 아직 기적을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모든 죽음 속에서 다시 한 번의 기적이 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가자, 알렉산더가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멜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와 알렉산더는 함께 펜트하우스를 나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멜리사는 자신의 손을 봤다. 그 손은 더 이상 청소용 비누로 망가진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의 손이었다.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약간 빨간색이었다. 핏빛 장미 색깔로. 에필로그 1년 후. 국제의료회의 스위스 제네바. 멜리사는 무대 위에 서 있었다. 무려 2,000명의 의료 전문가들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저체온증은 죽음이 아닙니다. 멜리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강했다. 저체온증은 기회입니다. 생명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스크린에는 그녀의 통계가 나타났다. 5년간의 성공률. 2,700명 이상의 생명.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우리는 5분만 더 시도해야 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알렉산더가 그녀를 지켜봤다.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핏빛 장미 문신이 있었다. 5분은 기적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구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2,000명의 의료 전문가들의 박수. 그것은 멜리사의 발견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헌신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멜리사는 박수를 받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알렉산더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녀에게 웃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 웃음 속에는 모든 것이 있었다. 감사, 사랑, 그리고 끝나지 않는 기적. 얼어붙은 시간 속에서 한 명의 청소부 의사와 한 명의 죽을 뻔한 재벌의 아들이 만났다. 그리고 그들의 만남은 세상을 바꾸었다. 핏빛 장미는 여전히 피어나고 있다. 계속해서, 영원히.